네, 안녕하세요. 플럼라인 생명과학입니다. 플럼라인 생명과학은 주위에 잘 볼 수 있는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우리의 반려견들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약 50% 이상의 반려견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노령견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반려견들을 노화 관련된 변화를 치료하는 혁신적인 신약을 전 세계 최초로 올해 출시를 목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임상 3상 결과를 저희가 작년 9월 12일에 공시를 통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정증을 보시면 면역 노화, 대사 노화, 신체 활동성 노화를 치료하는 겁니다. 즉, 노화로 활동성이 둔해지거나 또는 식욕이 단순하게 증가뿐만 아니라 불규칙하게 드러나는 것. 그리고 병원에 잘 가는 이유가 병이 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CD 나이브 T세포라는 어, 그 면역세포를 증가시켜가지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의약품을 개발한 겁니다. 우리 약이 소속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팅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 반려동물 케어 320조 정도 되는 시장에서 수의사 관련된 비용은 한 22%밖에 안 돼요. 그 외의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노령견은 이 활동성 둔화나 사료, 그, 식욕, 그리고 또 면역력 관련해서 특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치료용 사료하고 기능성 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장만 21년도 기준으로 한 11조 원 시장입니다. 그래서 절대 적은 시장이 아니고 이에 관련돼서 저희가 타겟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약 50% 이상이 7살 이상의 반려견, 저희가 타겟한 노령견이고 국내에만 한 140만 마리의 노령견이 있습니다. 가장 눈으로 쉽게 노령화돼서 변화되는 게 활동성과 식욕입니다. 이 부분은 잘 나와 있고요. 미국에서만 약 1000만 마리의 반려견들 식욕 부진 관련돼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400만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가 됨으로써 면역력, 특히 CD8 T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CD8 T세포는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대응하는 면역세포입니다. 노화가 되면서 CD8 T세포가 꺾이면서 우리 할머니나 인체에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백신을 맞아도 크게 반응을 안 하네요. 그 이유가 이 CD8 T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화와 관련된 면역세포가 가장 큰 변화가 이 CD8 T세포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하는 것은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 밑에 있는 인슐린 유사성장인자라는 호르몬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호르몬인데 우리 몸의 주요한 기능을 담고 있는 면역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성장, 근골격계, 심혈관, 신경계 등등 주요한 올겐에 스티뮬레이트 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IGF-1이 결핍됐을 때 노화 관련돼서 심혈관 질환 등 그리고 신경 대사성 증후군 그리고 또 에너지가 또 삶의 질들이 낮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외인성으로 외부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체에서는 이 노화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제조합 단백질로 만든 호르몬제를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제조합 단백질의 반감기가 약 8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짧은 반감기이기 때문에 매일 투여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용량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틀리고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주 투여와 과용량의 너무 많이 투여하면 과용량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NA 의약품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NA 의약품 기술은 그 바이오 의약품의 3세대 기술로서요. 우리 몸에 그 바이오 세츄얼 도그마라는 그 면역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DNA 플라즈미드라는 운반체에다가 저희가 타겟하는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담아서 세포 안에 전달시키면 이 DNA 플라즈미드가 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mRNA, 독GHRH mRNA로 전사돼서 번역되고 전사돼서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이 구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코로나 때 우리가 다 접종을 했던 mRNA 백신하고 약간 매우 유사한 방식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근데 mRNA는 이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싱글 스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잘 풀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포장하는 LNP라는 물질을 써요. 근데 이 LNP는 몸에 들어갔을 때 이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면역적인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사가 사용하는 이 플라즈미드 운반체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독 GHRH 유전자 정보는 이것도 또한 반려견에 있는 유전 물질입니다. 유전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NA 의약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DNA 플라즈미드 기반의 DNA 의약품은 독성이나 안전성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FDA에서는 저희가 임상을 할 때 독성 검사 자체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의 우수성은 일단은 매우 안전하다라는 포인트를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미 몸에 그 자체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 센트럴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저희 장기에서 DHRH를 많이 생성해서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많이 나올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이포탈러머스에서 또 스탑을 시킵니다. 그 전체적인 피드백 시스템에 의해서 과발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조합 단백질을 몸에 넣어주면 이 과발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계속 집어넣는 역할만 하지 그걸 스탑시키는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 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적용시켜서 이게 또 추가적인 안전하다는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단백질, 제조 단백질의 반감기가 8분 또는 짧게는 길게는 1주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의 의약품의 또 하나의 장점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지표였을 때 세포 안에서 근육세포에서 약 6개월 정도 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주사 한 방으로 6개월까지 지속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이런 안전성과 유효성을 가지고 저희가 임상 3상에서 이제 확인한 부분인데요. 활성성 평가도 매우 유의미하게 첫 해 접종한 거 대비 180일까지 꾸준히 해서 올라왔다는 게 저희가 한 결과고요. 그 활동성에서 재밌는 게 그 몸무게 부분은 크게 는 게 없어요. 0일 대비 180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다리, 뒷다리, 왼쪽, 오른쪽 다리가 두께가 유의미하게 늘어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욕도 또한 0일 대비 180일에 유의미하게 늘어났던 걸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면역세포 부분입니다. 이 CD8 T셀은 0일 대비 120일에 피크를 치고요. 그 다음에는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일 대비 180일에 매우 유의미하게 늘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노화가 되면 CD8 세포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줄어드는데 이 약의 효능으로 인해서 증가함을 확인한 겁니다.
자, 저희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을 때 제조합 단백질은 일단 약을 집어넣으면 일단 지표상으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어떤 약이든 몸에 투여가 되면 일단 그 거기 관련된 경증은 늘어나요. 올라가요. 약을 먹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약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려견의 자체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타겟하는 거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의 위에 있는 성장 호르몬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성장 호르몬, 분비 호르몬을 저희가 분비시키는 거예요. 생성해서 분비시키면 그게 성장 호르몬을 건들고 그 다음에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스티뮬레 시키는 겁니다. 0일날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높은 애들은 저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좀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반대로 낮은 애들은 이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이 노란색이 이게 평균치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 그림을 이게 뒤집어서 본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똑같이 1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적은 애들은 늘어나고 높은 애들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GF-1이 그 각 동물별로 그 반려견도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고 브리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큰 대형견들은 IGF-1들이 평균적으로 높아요. 작은 애들은 IGF-1이 낮아요. 그런데 그 높은 수치가 항상 그 최적치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저희가 확인한 거는 최적치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준다고 자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키면서 최적하게 유지한다고 보는데 이 낮은 애들은 올려주고 높은 애들은 떨어진다. 이게 어느 정도 평균치까지 점점 180 갈수록 다가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설명했던 약의 기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작년에 품목허가 신청을 했고 올해는 국내 판매 승인을 하고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하고 얘기했던 글로벌 라이센스 부분은 내년에 국내에서 판매가 되면서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유효성, 안전성 확인하고 상업적인 부분까지 검토가 되면 라이센스까지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목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최소 하고 있는 예상 매출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반려견 의약품이 과연 얼만큼 가치가 매길 수 있나? 국내에는 사실 저희랑 비슷한 의약품 회사는 없어요. 국내에 있는 대부분 동물 제약사들이 백신이나 어, 그 특별하게 그 신약에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스닥에 상장돼 있던 반려견 혁신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을 이제 사례를 본 건데요. 이 아르타나나 킨드레드의 공통점은 대표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의약품 개발했지만 그 중에서 반려견 의약품 신약이 다국적 제약사의 라이센싱을 되면서 약 인수됐는데요. 라이센싱을 먼저 하고 이제 인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약 인수된 가격은 약 3천억에서 5,700억 정도 됩니다. 당사가 사용하는 그 예를 들면 PLS 2000은 기술적으로 이 앞에 있는 회사들에 비하면 기술적으로 뛰어난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아라타나는 화학 그 컴파운드였고요. 킨드레드는 항체였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DNA 약품은 다국적 제약사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차별적으로 너무 훨씬 더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리고 관련해서 최초로 출시되기 때문에 경쟁 나도 없어요. 사실 제일 주요 공동 제품은 치료용 자료하고 건강용 할게 없습니다. 그 시장에 전속에 출시를 하고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반려견 의약품 기술로 개발된 약이 단순하게 승인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말부터 판매가 시작하면 내년에는 뭐 첫 6개월마다 이제 접종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상업성까지도 반려견 의약품, 이 저희 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라이선싱 등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임상 3상에 있는 파이프라인인데요. 이거는 반려견 면역 항암제입니다. 퍼트라는 그 단백질을 타겟한 건데요. 이거는 그 암에서 잘 확인되는 그 단백질이고요. 그러니까 이 터트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저희 의약품에서 그 DNA 플라즈미드에서 터트를 공격하는 터트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라 해서 역전사 효소를 집어넣어서 터트를 인식해서 공격해서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임상 2상에서 저희 실험 동물에서 확인한 건데요. 종양 크기 감소가 그 제일 많이 억제됐던 게 재밌는 게 뭐냐면 PSD 5000은 여기고요. 그 PSD 1000하고 같이 쓴 게 제일 많이 억제됐어요. 그래서 PSD 2000은 나중에 상용화 되면 항암제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CDA 아까 말씀드렸듯이 CDA 나이트 세포를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 CDA 나이트 세포는 우리는 몸에 있는 면역 세포 중에서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나 타겟하는 항암제를 그 항암 물질을 항암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어떻게 보면 킬러 T셀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는 거는 종양 크기를 가장 억제시키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세포성 면역이 가장 높게 증가한 이 지표도 저희가 같이 컴보를 썼을 때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PSD 5000은 뭐 빠르면 올해 정도 해서 저희가 목표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후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지켜보는 거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DNA 백신인데요. 과거에 좀 많이 진행을 하다가 당사가 지금 PLT 1000에 집중하느라고 크게 진행은 못했지만 이 부분도 중요한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서 변한 분 중에 한 분이 종 조세킴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노비어의 창업자시고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PLT 2000, 5000,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전체 의약품을 개발하고 개발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원천 기술부터 개발하셨던 분을 저희 사회 이사로 모심으로써 가장 그 기술력 높은 분을 저희가 내부에도 같이 모시게 되었었고요. 또 이분은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로시의 이노비오라는 그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 저희랑 동일한 DNA 의약품 플랫폼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 대표이실 때 몇억 불의 라이센싱 피를 주고 라이센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당사가 진행하는 글로벌 라이센싱에 힘을 보태실 것으로 저희 스포츠로 생각을 하고 조인을 하셨습니다. 사회이사로. 저희 연구소장님 김은진 박사님, 그리고 사회이사인 이상윤 사회이사님,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PLT 2000은 이제 품목 허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안에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빠르면 추석 전후로도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승인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